마법 세계의 교육은 홈스쿨링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마법사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마법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오히려 이런 방식이 홈스쿨링을 하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많은 마법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법 세계에는 다양한 마법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인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배경인 영국을 대표하는 마법 학교는 호그와트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인 해리의 친구들 중에 영국 출신이 아닌 다른 국가 출신의 학생들이 있는 점이나, 해리포터와 불의 잔에서 묘사된 트라이 위저드 시합에서 보았듯이 마법 학교는 영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법 세계의 교육기관들은 다른 이들이 찾아내기 힘들게끔 자신들의 위치를 숨기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따라서 규모가 작은 경우나 다른 기관들과의 소통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롤링 작가의 설정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제마법사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된 역사가 오래되었고 유명한 마법학교는 11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해 영국의 호그와트와 프랑스의 보바통, 그리고 북유럽의 덤스트링을 접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어서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마법학교 일버르모니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또 다른 마법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지금까지 공개된 전 세계의 마법학교에 대한 설정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롤링 작가는 이미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해 유럽에서만 3개의 마법학교를 언급했기 때문에 문화권이 다른 새로운 지역의 마법학교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프리퀄 형식으로 만들어진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의 주인공인 뉴트 스캐맨더는 자신의 책을 집필하기 위해 전 세계를 모험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따라서 뉴트 스캐맨더의 모험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롤링 작가는 다른 국가의 마법사들에 관해서도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비한 동물사전의 첫 배경은 미국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영국이 북미 대륙에 진출하면서 만들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영국과 미국은 비슷한 문화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처럼, 미국의 마법학교 일버르모니 역시 호그와트를 다니고 싶어 했지만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호그와트에 다니지 못했던 한 마법사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의 운영이나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호그와트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문화권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마법학교들은 호그와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남미 대륙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카스텔로 브루슈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남미 대륙은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와 아마존강 유역의 열대 우림지대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카스텔로 브루슈는 그 중에서도 브라질의 열대 우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고 알려진 학교입니다. 학교의 이름을 보더라도 포르투갈어로 성을 뜻하는 카스텔로와 마법사를 뜻하는 브루슈가 합쳐진 단어이죠. 학교의 위치는 험난한 정글을 뚫고 와야 하지만 우연의 일치로 머글이 이곳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반기는 것은 폐허뿐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호그와트에 사용된 보호 마법과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대항해 시대에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금으로 된 장신구들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륙 어딘가에는 황금이 잔뜩 묻혀있는 전설의 도시가 있다고 소문이 돌 정도였는데요. 이 도시를 원주민들은 파이티티라고 불렀고 스페인 사람들은 엘도라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롤링 작가는 바로 엘도라도 전설에서 카스텔로 브루슈의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스텔로 브루슈의 외형 역시 황금으로 만들어진 정사각형의 사원 형태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학교의 주변에는 카이포라라는 마법 생물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이포라는 부드러운 털이 몸을 감싸고 있는 작은 요정으로 묘사됩니다. 이들은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마존 열대우림 근처를 맴돌면서 카스텔로 브루슈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학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약한 장난을 치는 것으로 더 유명한 생물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카스텔로 브루슈의 교장이 호그와트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호그와트의 교장이었던 아르만도 디펫 교장은 호그와트의 장난꾸러기 요정 피브스에 대한 불평불만을 잔뜩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카스텔로 브루슈의 베네디타 두라도 교장은 금지된 숲에 카이포라 몇 마리 보내드려 볼까요? 라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디펫 교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카스텔로 브루슈의 교복은 양쪽 소매 윗부분에 붉은색 고리 모양의 포인트가 들어간 녹색 계열의 로브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브라질의 국기를 떠오르게 하는 디자인이죠. 카스텔로 브루슈 출신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약초학과 신비한 동물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이는 남미 대륙의 풍부한 자연 환경으로 인해 이러한 분야를 연구하는 것에 특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마법학교 출신들도 카스텔로 브루슈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호그와트의 학생인 빌 위즐리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려고 했었지만 가난한 집안 환경 때문에 학비가 부족해서 포기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스텔로 브루슈를 졸업한 훌륭한 마법사 중에는 호그와트의 마법약 과목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는 고급 마법약 제조의 저자 리바티우스 보레이지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보레이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법약 제조사로 알려져 있고 그가 집필한 책들은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해 호그와트에서 뉴트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책이라고 합니다.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에도 카스텔로 브루슈 출신의 마법사가 등장했습니다.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덤블도어의 비밀에서 그린델왈드와 마법사 연맹의 수장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여성 마법사 비센티아 산토스는 브라질 마법부 장관이라는 직책으로 소개되었는데요. 바로 이 마법사가 카스텔로 브루슈 졸업생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곳은 아프리카의 와가두입니다. 와가두는 아프리카 대륙의 중앙에 위치한 우간다 일대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프리카 전역에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마법학교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다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와가두라는 이름의 유래는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했던 고대 가나 왕국의 이름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해당 위치에 있는 나라 부르키나파소의 수도 이름이 와가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마법학교가 와가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곳곳에서는 작은 규모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여러 개의 마법학교들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학교가 유지되었고 국제적으로 아프리카 소속의 마법학교로 이름이 가장 잘 알려진 학교가 와가두라는 것입니다. 와가두는 달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달의 산 근처에는 안개와 구름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치 학교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도 하죠. 달의 산은 우간다와 콩고의 국경지대에 실제로 위치한 루엔조리 산의 옛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산에 빙하가 녹아 나일강의 원천이 되었다고 여겨졌을 정도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산은 신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가두의 입학은 드림 메신저라는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림 메신저는 와가두의 교장이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전달 수단인데요. 이는 아이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해당 학생의 이름이 새겨진 돌을 손에 쥐어주고 사라지는 방식으로 입학 사실을 전달한다고 하죠. 다른 마법사들에 비해 아프리카의 마법사들이 더욱 특별한 점은 이들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마법사들은 지팡이 없이 맨손으로 마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익숙하다고 하는데요. 다른 국가의 마법사들이 지팡이를 통해 마법의 정확성이나 효율을 좋게 만든다는 점을 접하면서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일부 생기기는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아프리카 출신 마법사들이 손가락을 튕기거나 손을 흔드는 방식으로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덕분에 이들은 국제 비밀법령을 피해가는 것도 손쉬웠다고 하는데요. 만약 마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더라도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저 친구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면서 적당히 둘러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와가두의 학생들은 천문학과 연금술 그리고 변신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변신술에 관해서는 와가두의 학생들의 이런 뛰어난 재능 때문에 벌어진 한 가지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법 세계에서는 주기적으로 국제 애니마구스 학술 토론회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와가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애니마구스 능력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와가두의 학생들 중에는 고작 10대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애니마구스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다수 있었고 이들 때문에 국제마법사 연맹에 항의를 했던 인물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법사의 이름은 에드리안 터틀리로
그는 저빌로 변하는 애니마고스 능력자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추정하기로 자신보다 훨씬 어린 마법사가 애니마고스 능력자라는 점 때문에 시기심을 가졌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의견은 당시 와가두 출신 학생들이 코끼리나 치타 같은 무서운 동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자 여기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와가두 출신으로 가장 대표되는 마법사는 알버스 덤블도어의 뒤를 이어 국제마법사연맹 최고위원장 자리에 오른 바바지드 아킹바드라는 마법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좀 킹받죠. 덤블도어는 볼드모트가 귀환했다는 연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뒤에 해당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개구리 초콜릿 카드에서만 이름이 안 빠지면 된다라는 쿨한 소감을 남겼던 이야기도 있죠. 이렇게 공석이 된 자리를 이어받은 인물이 바바지드 아킹바드였습니다. 호그와트 레거시에도 와가두 출신 마법사가 등장하는데요. 주인공의 친구인 나사이 오나이는 어머니인 무디와 오나이가 호그와트 점성술 교수로 초빙되면서 어머니를 따라 와가두에서 호그와트로 전학 왔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캐릭터는 와가두 출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요. 지팡이 없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나사이는 가젤, 무디와 오나이는 아프리카 바다수리로 변할 수 있는 애니마고스 능력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와가두의 설정에 관해서는 롤링 작가가 팬들에게 비판받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와가두가 우간다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고 언급되었지만, 넓은 아프리카 대륙은 크게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북부 아프리카와 사하라 사막 남부에 위치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구분해서 역사나 문화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은 강대국들의 식민지화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마법 세계가 먹을 세계와 문화나 역사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중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학교의 이름이 약 3,800km 떨어진 서부 아프리카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라는 점에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숫자로만 이야기해서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 보자면, 서울에서 중국 베이징까지의 거리가 약 950km, 일본 도쿄까지의 거리는 1100km로 만약 우리나라에 마법학교가 존재한다는 설정을 만들었는데 그 모티브를 베이징이나 도쿄에서 가져온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와가두의 설정은 그 3배가 넘는 거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롤링 작가가 영국이나 유럽 일대의 국가에 대해 설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꽤나 디테일하게 설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자신이 잘 모르는 문화권에 관해서는 이해나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할 곳은 일본의 마법학교 마오토코로입니다. 이 이름을 직역하자면 마법장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일본의 팬들은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일본의 부서나 기관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모티브를 추정하기로는 일본 역사에서 음양사들을 통해 점술이나 천문학을 연구했던 기관 음양료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마오토코로의 특징은 국제연맹에 등록된 11개의 마법학교 중에서도 학생 수가 가장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7살부터 학교에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기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11살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거대한 바다제비를 타고 학교에서 집까지 통학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학교의 건물은 백옥으로 장식된 화려한 모습의 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치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1000km 이상 떨어진 화산섬이자 머글들에게는 무인도로 알려진 미나미 이오지마의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마오토코로 학생들은 처음 입학하게 되었을 때 벚꽃나무로 만들어진 지팡이와 특수하게 제작된 교복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마오토코로 학생들이 입는 교복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교복은 교육 수준이 점차 올라감에 따라서 색깔이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초창기에는 희미한 분홍색으로 시작하지만 모든 과목에서 최고 성적을 받은 학생의 경우 금색으로 바뀌는 방식이죠. 하지만 교복이 흰색으로 변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즉시 퇴학 조치되는 것은 물론 일본의 마법부를 통해 재판까지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흰색의 교복이 의미하는 것은 일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어둠의 마법을 사용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유럽에 전해지는 퀴디치의 역사에는 마오토코로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과거 호그와트의 몇몇 학생들이 일본 일대를 여행하다가 난기류를 만나 고생하던 도중에 마오토코로의 마법사들에게 도움을 받아 구출되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호그와트 학생들은 마오토코로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퀴디치라는 스포츠에 대해 알려주게 되었고, 이때부터 마오토코로에서도 퀴디치를 즐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마오토코로 학생들의 가장 자랑거리로 퀴디치가 뽑힌다고 합니다. 퀴디치 세계 챔피언으로도 유명한 토요하시 텐구라는 팀은 마오토코로 출신으로 대표되는 마법사들인데요. 이들이 가진 실력의 비결이 학교 근처에서 자주 발생하는 난기류와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이죠. 호그와트 레거시에서 비행술 교수로 등장하는 코가와 치요 교수는 일본 마법부에서 호그와트로 스카웃된 인물인데요. 코가와 교수는 토요하시 텐구의 입단 테스트를 치렀다라는 배경 설정이 있습니다. 게다가 호그와트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비행술이라는 점에서도 마오토코로 출신들이 가진 뛰어난 비행 실력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이름과 가벼운 설정만 공개된 마법 학교로는 러시아의 콜드 오브 스토리츠가 있습니다. 이곳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알려진 부분이 거의 없지만 콜드 오브 스토리츠의 학생들은 쪼잔하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만들어진 빗자루를 타는 것이 아니라 뿌리채 뽑아버린 나무를 통째로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마법학교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더 이상의 세계관 확장은 멈춰버린 것 같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롤링 작가는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를 통해 남은 마법학교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시리즈가 갑작스럽게 마무리되어 버리면서 이제는 해당 마법학교들이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쯤에 위치했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겨져 버렸죠. 공식적으로 국제마법사연맹에 등록된 마법학교는 11개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세상 어딘가에는 연맹에 등록되지 않은 또 다른 마법학교들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와 호그와트 레거시에서는 우리나라 출신 캐릭터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나라의 마법학교도 언젠가는 소개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마법학교는 어떤 설정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